아주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만물이, 온 세상의 천체들이 지구 중심을 돌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. 자, 그걸 천동설이라고 하는데요. 그 천동설이 과학일까요? 여러분 지금 천동설을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?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해와 달과 뭐 별들이 다 돌고 있어 라고 믿고 있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. 그래서 뭐 당연히 지동설을 받아들일 텐데요. 그게 정말 당연한가요?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고 믿겨지십니까? 걸을 때 둥근데 어떻게 막 편하게 걸어요? 막 넘어질 것 같잖아요. 그리고 정말 지구가 막 움직인다고 느껴지지 않아요. 근데 옛날 사람들은 뭐 기원전 4세기에서 16세기까지 한 2000년 이상의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지구가 둥근다는 것을 안 다음에도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훌륭한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. 그 사람들이 과연 바보였을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. 저는 지금도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. 1월 1일이 되면 고3에 올라가는 아들, 딸을 데리고서 동해안에 가는 아빠들이 있습니다.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서 이제 길을 불러 넣겠다는 거죠. 그때 저 많이 들어봤어요. 철수야, 영희야. 저기 떠오르는 태양을 봐라 한단 말이에요. 그 누구도 야, 철수야, 영희야. 우리 지평선이 동쪽으로 향해서 기울어지는 게 느껴져?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. 떠오르는 태양을 보라고 하죠.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이 돌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. 천동설은 간단합니다. 지구가 한 가운데 있고요. 거기에 달, 수성, 금성, 태양, 뭐 화성, 토성, 천왕성들이 돌고 있고 가장 끝에는 별들이 촘촘촘히 박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. 누구나 그렇게 관찰을 했습니다. 근데 문제가 없었어요.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하늘을 가만히 있다 보니까 희한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. 밤하늘에서 화성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화성이 쭉 앞으로 가다가요. 어느 날 서요. 그러다 뒤로 갑니다. 그러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거예요. 아니 이게 뭐지? 저걸 화성의 역행이라고 하거든요. 화성이 앞으로 가다 순행하다가 역행하다가 다시 순행하는 거예요. 이해가 안 됐습니다. 지구가 가운데 있는데요. 지구를 가운데 두고선 화성이 돌아요. 화성이 쭉 도는데 당연히 지구를 중심으로 화성이 돌면 이렇게 돌 거잖아요. 근데 가다가 이렇게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. 사람들은 잠깐 동안 요즘 말로 하면 멘붕에 빠집니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. 그때 또 똑똑한 과학자가 등장해서 그 방법을 해결해냅니다. 지구가 중심에 있고요. 화성이 지구 주변을 도는데 그 화성의 궤도의 중심을 둔 조그만 원을 그리면서 돈다는 거예요. 저걸 주전원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저렇게 돌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화성이 앞으로 가다가 잠깐 뒤로 가다가 다시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린 거죠. 왜 저런 모델을 만들어야 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께서 지구를 둘러싼 지구 주변에 있는 천체들은 완벽한 원 운동을 한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러니까 원을 운동을 해야 돼요. 왜?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다른 과학자들이 그걸 찾아냅니다. 그리고 화성이 돌면서 계속 원 운동을 하면 돌면 이것도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. 결국에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의 그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화성의 역행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죠.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. 저것뿐만 아니라요. 여러 가지 천동설에는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 문제마다 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명을 해 나갑니다.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공부하고 다시 자기 나라 폴란드에 돌아갔다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지구를 중심으로서 있을 때 화성이 역행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. 그걸 주전원으로 설명했는데 저게 좀 복잡한 것 같아요. 가만히 놔두고 저 우주 모델에서
지구하고 태양하고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. 태양을 지구와 달 자리로 옮기고 지구와 달을 태양 자리로 옮겼어요. 그랬더니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잖아요. 그러면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도 돌고 있고 또 그 바깥으로 화성도 돌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지구가 도는 속도와 화성이 도는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지구에서 보기에는 때때로 화성이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.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이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. 코페르니쿠스는 그 당시에 그 폴란드 주교의 조카였어요. 그 당시에 그 폴란드 주교는 어떤 자리냐면 정치적으로 지도자예요. 정치적 지도자이고 종교적 지도자이고 또 경제적인 실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. 그리고 코페르니쿠스는 그 주교의 회계 역할을 했어요. 그러니까 그 지역에 주교가 영향력을 미치는 그 지역의 재무부 장관쯤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회에서 가장 사회 지도층 인사였습니다. 메인스트림이었어요.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거기다가 특히 기독교계에서는 완전히 지구 중심으로 생각을 했거든요. 다른 이야기하기가 두려운 거예요. 왜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을까요? 기독교가 생각하기에는.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곳인데 예수님으로 오신 것인데 변방에 있는 어떤 조그만 행성에 올 수는 없잖아요. 우주의 중심에 와야 했던 거죠. 그러니까 뭐 그런 이유가 있어서 지구는 특별하게 그 지위를, 권위를 갖고 있는 곳이었습니다. 그런데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을 돌고 있는 많은 행성 가운데 하나일 뿐이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니 내가 살고 있는 지구가 그렇게 하찮은 뭐 돌덩이였어?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. 거기다가 저 점잖은 양반이 주교님의 그 보좌가 무슨 저렇게 망발을 해서 사회를 또 혼란하게 해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 봐 꼭 참고 있었어요.